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겨울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이 차차 흐려지며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기업으로 이전돼 쓰일 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산화 필요성이 커진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유망 기술이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의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 현재 조치를 유지하고 내년엔 기체 성분의 배출물에 대해서도 유해 성분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겨울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예년과 비슷해 다소 춥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 외교당국에 이어 통상당국 간 회동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돌파구를 찾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연속된 이 회동이 갈등 해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 결정 직후 도쿄에서 만나 급한 불을 끈 한일 외교장관. 유예 기한인 올해 안에 수출 규제 조치 해결과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일단 번 거죠. 좀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시간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그야말로 선의의 이 협의를 수출 당국은 수출 당국대로 또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 장관이 다음 주 초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부터 이틀 동안 스페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활용해 해법 모색에 나서는 겁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도쿄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 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당국에 이어 통상당국 간 회동이 잇따라 열리는 겁니다.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시한으로 내건 올해 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다음 주 연쇄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에는 인종차별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혐한 시위가 극성인 도쿄 인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처벌 조항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해 도쿄 도심에서 거리 행진에 나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행진 대열이 지나는 길목에 진을 친 우익들은 전범기인 우길기를 앞세우고 험악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혐한 발언,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 2016년 이미 제정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우익들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활개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에게 어떤 지역에서 떠나라고 선동하거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욕설로 모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장이 우선 금지를 명령하고 그래도 6개월 이내에 3번 이상 또 어기면 처벌됩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한 단체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고 형사 고발을 통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부터 우익들의 혐한 시위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왔던 가와사키 시거주 제1동포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으로 그 효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와사키 시에서는 뭐 벌이냐 뭐 그런 것까지는 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크죠. 선언적인 금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처벌 조례까지 만든 가와사키시의 사례는 우익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도쿄나 오사카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 전반적인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반도체 부진이 내년 중반쯤에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선행 지표 움직임 등을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부진과 회복, 확장을 오가는 경기 주기가 있다며 내년 중반쯤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회복과 맞물려 국내 반도체 수출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경제 위험 요인인 미중 무역 분쟁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관련한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자동차와 사물인터넷 등 미래 첨단 산업에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문 기술 없이도 얼굴 사진 등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사물을 인식하고 행동을 추적하는 시각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사물의 특징을 추출하는 영상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백본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우수한 성능의 백본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도심환경 사물 560종에 대한 데이터 20만 장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개한 SC 페간이라는 기술은요, 비전문가도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 수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AI가 도움을 주는 입장의 기술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전문가 수준의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시각 인공지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시각 정보와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 등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전봇대나 신호등, 자동차 등 CCTV에 녹화되는 도시환경 사물 데이터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백본네트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산업재해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자율 자동차는 물론 CCTV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포착하거나 용의자를 검색하는 용도 등 활용 분야가 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더 많은 기업으로 이전돼 쓰일 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부품을 망치로 살짝 두드렸을 때 만들어지는 소리와 진동으로 부품의 불량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5년 전 국내 한 대학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의 부품 오류를 잡아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것을 더 상용화하고 제품화하는 것이 훨씬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성능 저하의 원인인 열 발생을 현미경으로 더욱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국내 연구소가 개발해 기술 이전한 결과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 국산 제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해외, 특히 일본 이런 데서 수입되는 장비를 대체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이전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조인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술 국산화 필요성이 커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유망 기술이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오늘 대학과 출연연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우수 기술이 민간 이전을 통해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올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기술 이전 사례는 모두 2,500여 건. 이를 통해 기술료 1,251억 원의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 관련 의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액상형 담배 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사실상 사용 금지에 가까운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해성 조사.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 의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전 제품에 중증 폐질환 관련성이 의심되는 7가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 THC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3개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43개 제품에서 3종류의 가약 물질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미 식품의약품 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검출된 양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THC와 함께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성분이라 주목됩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흡입 후 급성 폐손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폐포 세척액을 분석을 해보면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화학물질이 폐로 연물을 통해서 흡입이 되게 된다면 폐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함께 확인된 가약물질 3종류는 미국과 영국에서 폐질환 가능성이 경고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지 말라고 금지한 성분입니다. 모든 제품에서 확인된 용매 2종도 호흡기와 폐 손상 가능 물질로 해외 연구 논문들에 보고돼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타민 E 아세테이트에 대해선 위험성이 계속 보고돼 임의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첨가해 피우지 말고 혼입된 제품은 들여와 팔지도 말라고 추가 권고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체 성분의 배출물에 대해서도 유해 성분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최근 조명을 LED 등으로 바꾸는 집이 많으실 텐데요. 형광등이나 백열등보다 밝고 수명이 긴 데다 최근에 값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고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일부 제품은 전자파가 기준을 넘었고 깜빡임 현상이 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2주 전에 이사한 이지선 씨는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조명부터 LED로 바꿨습니다. 원래 있던 할로겐 등이 어두침침한 데다 열도 많이 나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침침하고 그래서 이제 LED 등으로 교체를 하게 됐는데요. 교체하고 나니까 훨씬 밝기도 밝고 또 전기세도 좀 덜 나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밝고 수명도 길지만 값이 비싼 게 흠이었던 LED 조명은 최근 들어 50W짜리가 3, 4만 원 정도로 저렴해지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마다 성능이나 안전성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방해다는 LED 조명 등 가운데 많이 팔린 11개 제품을 골라 시험 평가한 결과 두영 조명과 히포 제품이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넘었습니다. 전자파가 심하면 주변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롭습니다. 빛의 깜빡임 현상인 플리커 측정에서는 바텍과 번개표, 히포 제품이 20%를 넘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심하면 두통이나 눈의 피로,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나 기타 이제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그 플리커를 비춰보면
그 화면에 검은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 전력 대비 밝기를 보는 광효율 평가에서는 오스람과 장수 램프가 우수했고 번개표 이글라이트, 한샘 히포까지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았습니다. 바텍과 히포는 KS 인증을 받았는데도 광효율이 인증 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시정 권고를 내렸고 해당 사업자들이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난방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불량 난방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 혹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전열기구에서 시작된 이불로 결국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겨울철이면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전기방석과 전기매트, 전기요 등 모두 26개 제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일 온돌과학 전기매트의 경우 내부 전열 소자 온도가 기준치보다 48도 높은 최고 143도까지 올라가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컸습니다. 한일의료기 전기찜질기는 발열체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어 최고 167도까지 상승했습니다.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와 표면 온도가 81도까지 올라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열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 겨울 점퍼와 모자 14개 제품에 달린 털 부분에서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아동용 점퍼력에서는 모자의 털 부위에서 소화기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고 33배 초과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제가 된 제품 정보를 행복드림과 제품안전정보 사이트에 공개한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항생제에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을 치료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공동 개발에 참여한 국내 제약 벤처기업에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합물 10만여 개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작용 기전으로 가장 흔한 슈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균을 죽이는 새로운 화합물을 후보 물질로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후보 물질은 제약 벤처기업인 J2H 바이오텍에 의해 약물에 가깝게 최적화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후보 물질이 메티실린 내성균뿐 아니라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균에도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 대상이 현재보다 200여 개 많은 564개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발령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초음파와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 MRI, 예방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 검사 등으로 공개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영화나 각종 서적으로 과학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산책에서는 공중도시와 고철도시로 나뉜 2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가득한 공상과학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